방송을 통해 정품 시가 625억 원어치의 가짜 명품을 팔아온 일가족이 적발됐습니다. SNS의 허점을 이용해 온라인 공간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겁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SNS 마켓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SNS 라이브 방송에서 무려 정품 시가로 따져서 625억 원 상당인 위조 상품을 판매한 일가족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 이게 정품이 아닌 걸 정품이라고 속이고판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흔히 짝퉁이라는 소고를 쓰죠. 예. 근데 이게 시가 625억 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진짜 상품이었다라면 진짜 상품이었다면 실제로 이들이 625억 원에 팔았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무척 싸게 팔았겠네요. 그렇죠. 훨씬 싸게 팔았는데 훨씬 싸게, 요즘은 그 남녀 불문하고 이 명품 가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안 좋아하는데요. 세대가 조금 죄송합니다. 예. 세대가. 근데 이걸 SNS를 통해서 네.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팔았는데 예. 이 시가보다도 오히려 눈에 저는 띄었던 부분이 네. 이 판매를 주도한 사람의 언니 그리고 남편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일가족 4명이 이거를 가정집에 이 위조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주범격인 사람이 방송을 해서 이걸 판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2명 언니하고 이 주범은 구속이 됐고요. 남편과 여동생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김영선 기자. 그런데 뭐 제가 무수하게 많은 사건들을 수사도 하고 접하고 분석도 해봤는데 주로 공범이라고 하면 교도소 동기라든지 아니면 저러한 조직적인 범죄에 있어서는 누가 이제 주범이 범죄 하위 문화 그룹들 중에서 이거 누가 잘해 수소문해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스카우트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들이 공범들이거든요. 가족에게는 사실 이러한 범행을 알리고 싶지도 않고 가족을 연루시키고 싶지도 않은 게 일반적인 심리 아닌가요? 저희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일가족이 같이 사기를 벌이는 사건을 본 거는 사실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일가족이 사기, 같이 그렇죠. 공모하는 사기는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네, 뭐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서 그 가족들이 막 그 피해자에게 화를 내서 그거를 어떻게 보험금을 받아낸다든지 아니면 어느 마트에 가서 먹고 나선 이거 식중독 걸렸다. 일가족들이 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보험금을 타낸다든지 이런 사건들은 봤지만 이렇게 이번 위조 상품 어떤 상표법 위반 사건이잖아요. 네. 이런 사건에서 일가족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그 사기 사건을 벌이는 건 저도 사실 거의 보지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이 특허청에서 분석하기로는 일가족이 이렇게 사기를 벌일 경우에 그 사실 비밀 유지가 쉽고 내부 고발의 어떤 그런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용이성 때문에 이게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가짜 명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만 초대해서 제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언니들, 이게 정품이지 뭐 가품이야 이게. 1월 4일에 주문한 거 좀만 기다려주세요 언니. 봐요, 이거는 5 사이즈 상의 5. 거리에서 나한테 갑자기 젖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만들었던 거 다 팔았는데 갑자기 생겼다고요. 근데 이거 받으신 분 다 비타있거든요. 다 새 상품이죠? 일생 풍모가지. 품목에 이렇게 끼워서 들고 다니는 거. 항상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상품이 있냐고. 네, 단속과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구매자까지 한정을 했고 이 범죄 수법을 보면 상당히 지능적입니다. 양 변호사, 결국 이 SNS 라이브라는 허점을 파고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게요. 예전에 사실 이제 서울에 일정 지역에 저런 가품들을 판매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때 이제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 그러니까 은밀하게 골목 같은 데로 데려가서 맞습니다. 이렇게 주위 살펴보고 이렇게 이 가품을 소개시켜주고 이런 경우 있는데 SNS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이게 자기들만의 공간을 꾸미기가 아마 쉽다. 그리고 어찌됐든 저기는 가상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서 뭔가 뭐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쉽게 추적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좀 대담성도 한꺼번에 같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예. 김영선 기자 어떻습니까? 물론 저렇게 해서 위조된 상품 상표법 위반 판매를 해서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것 이것도 나쁘지만 구매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나쁜 거 아닌가요? 이 부분 사실 기자들이 이걸 쓰면서 굉장히 딜레마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자들이 그러면 구매자는 처벌이 되느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듣곤 하는데요. 구매자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수요를 차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매자만 처벌하면 이게 그 근절이 될까에 대한 의문점은 있지만 네. 사실상 이 구매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나 이런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제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위조 상품에 대한 판매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특허청에서 위조 상품 신고를 통계를 내봤더니 네. 그 작년만 해도 한 6천 건, 7천 건 정도 되는데 예. 올해는 상반기만 했을 때 9,717건이 9천, 거의 만 건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증가세가 엄청난 거고요. 이게 특히 온라인에서 이렇다는 거고요. 예. 오프라인에서는 이게 점점 비슷비슷해서 한 200여 건 정도밖에 신고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하. 사실상 위조 상품 문제가 온라인으로 지금 이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SNS를 통한 위조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갈수록 이런 SNS 마켓에서 뭐 피해 사례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지금 사실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뭘 사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있잖아요. 많죠. 저도 그렇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이것도 역시 그 통계를 내봤는데요. 네. 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그 SNS 상에서의 쇼핑 피해 현황이 어떠냐 이렇게 받아봤더니 그 총 신고 건수가 2,002건에 이른다는 겁니다. 네. 근데 대부분 보면 주문을 했더니 그걸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든지 예. 환불을 안 해준다든지 돈만 받고 물건 안 보내주고 맞습니다. 환불도 안 해주고. 예, 그리고 그 돈을 냈더니 판매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다든지 이런 사례도 굉장히 횡행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양 변호사, 그러면 이렇게 사기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는 판매자들도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방치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SNS 플랫폼, 이들도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뭐 책임을 잘 안 진다면서요? 지금 이게 사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네. 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플랫폼, SNS 플랫폼의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백화점이라고 비교를 해보죠. 백화점에 비교를 해보면 입점한 업체들이 어디 가서 어떤 문제를, 어떤 상품들을 파고 있는지 직접 보고 매일 네. 관리하는 분들이 드나듭니다. 관리하죠. 예, 그리고 매니저들이. 물건 자체가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이 물건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팔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이게 쉽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SNS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입점하는 사람들 자체하고 이 입점을 받는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죠. 온라인 신청해서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는 물건이기 예. 때문에 이 우리가 이 판매업자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의류하고 뭐 가방 같은 걸 팝니다 해놓고 다른 물건을 팔아도 일일이 이거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관리가 어렵다. 네, 관리가 어렵다. 예, 근데 그리고 예. 또 그 관리가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오픈마켓들도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는 뭐 공간만 마련해주고 책임 못 집니다 이거네요. 사실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면 네. 또 나름대로들 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분들은 또 항변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 그 관리하는 것들 불법적인 것들이 네. 이 판매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감식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 워낙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어허.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판매업자 등록하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쉽게 등록이 되다 보니까 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분당 몇 건씩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예. 자기네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점도 있다라는 또 호소도 합니다. 이렇게 SNS를 통한 거래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때문도 그렇지만요. 거래는 계속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도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많잖아요. 현장 기자가 보시는 관점은 어떠세요? 사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플랫폼들이 일일이 그 들어와 있는 개인 업자들을 네. 계속 관리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플랫폼들의 항변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시피 이미 피해는 계속 일어나고 예, 있고, 그러니까요. 예, 이 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한 호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와 의회 등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NS의 허점을 노린 불법 마켓, 신종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